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비대면 수업이네요. 혼자서 빈 강의실에 썰렁하게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제 좀 외롭게 요즘 보내실 텐데 어쨌든 이제 뭐 지나가겠죠. 지나갈 때까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버티고 또 인내하고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끝은 있을 거니까 끝나기까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용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오늘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도가요. 자, 진도가 우리가 저번 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까지 그렇게 이제 주요한 내용 위주로 보셨고요. 오늘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제도 제2장 신고법의 제2장 토지거래 허가제도부터 그 뒷부분까지 중개 실무까지 오늘 한 방에 핵심 내용 위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보고 계신데 법령 및 실무에서 이제 40문제짜리 2차의 전력 과목인데 크게 세 파트였고요. 제1편이 공인중개사 법령 한 30문제 정도, 제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한 5문제 정도, 제3편이 중개실무 한 5문제 정도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다 정리가 지금 현재 핵심 내용은 정리가 된 상태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 과정 동안에 계속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어쨌든 이제 공인중개사법 요거 보셨고, 요 부동산 거래 요 신고법이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세 가지인데, 첫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실거래가대로 신고하세요. 신고제도에서 한 3문제, 적게는 2문제, 두세 문제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 거래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으세요.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또 세 번째가 외국인 특례죠. 외국인이 한국의 토지, 건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함부로 취득하지 마세요. 취득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합이 2문제, 2문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3문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2문제, 한 문제, 종합적으로 한 문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뭐 많이 나오면 7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제 3편이 실무 쪽인데 요 실무는 실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사무소를 개설, 오픈해서 시군구청 나와서 등록이 된 상태. 거기에서 이제 의뢰인이 찾아와서 의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공이가 물건에 대해서 중개 대상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제 취득 의뢰인에게 또 설명도 하고요. 설명하면서 영업을 거쳐서 결국은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1년의 중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요 과정에서 물건 조사 확인 관련해서 민법 관련되는 내용들, 또 공법 관련되는 내용들, 또 공시법으로서 이제 등기하고 지적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 관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 쪽은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실무 쪽도 따라서 정리가 된다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중개 실무 쪽은 나중에 3, 4월 달 요 과정에서 정리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가시면 다른 과목들이 어느 정도가 정리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기본 틀이 있어요. 기본 큰 틀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해서 외국인 특례 중개 실무까지 이렇게 해서요. 요 뒷부분을 마무리하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요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외국인 특례도 시험에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요거 꼭 개념 잡아주시고 실무 쪽은 큰 틀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게 민법 쪽 관련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우리가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경매, 물건요, 알선, 대리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법원, 경매, 민사, 집행법하고 대리를 오브를 하기 위한 경매 대리업 등록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등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한 문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법원, 경매, 민사, 집행법에서 한 문제, 대법원 규칙에서 한 문제, 요 네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실무 5문제 중에서 반드시 4문제는 꼭 출제가 되니까 요거 위주로 해서요. 이렇게 개념 위주로 그렇게 정리하고 6주 과정에 걸친 기초과정을 6주 과정을 했거든요. 요것이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면 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 1월 달하고 2월 달 과정이 기본 과정인데 요것은 8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들을 좀 많이 붙이고 나갈 겁니다. 붙여서.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3월 달, 4월 달 요때도 이제 다 8주 과정식이거든요. 8주씩 진행되니까 여기에서 기본 틀을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여기 가서 이제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살들을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월하게 접수가 되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요즘 마이크가 지금 되는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자, 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오케이. 자,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 기본서죠? 기본서에 가보시면, 기본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몇 페이지 나오죠? 기본서 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예, 맞습니다. 354페이지. 자, 35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보실게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앞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우리 앞 시간에 그죠? 저번 주죠. 부동산 거래 신고. 요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요때 말하는 부동산. 자,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매매, 요 거래는 매매죠.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되면 신고하시라. 어디에 가서 신고합니까? 신고관청.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에 가서 신고하시라.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는 자, 이쪽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은요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는 부동산인데 여기는 그냥 토지죠, 토지. 토지니까 건물하고는 일단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오로지 토지. 토지에 대해서 거래한 후에 허가받아라 그 개념이 아니고 위에 거는 매매 거래한 후에 사후에 30일 내에 신고하면 된단 말이죠. 거래가 되면 신고하는 것인데 토지 거래 허가는 거래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먼저 받아요.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 허가는 어디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해주는 관청이 있겠죠. 그죠? 이 허가관청은 요 토지가 소재하는 누구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군 구청장은 똑같은데 신고는 신고관청에다가 허가는 허가관청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등록관청 개념이 있었죠. 그 등록관청도 시군구청인데 그 등록관청은 무엇이 있는 시군구청입니까?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 그거를 등록관청. 오케이. 신고법에서 물건 있는 시군구청장, 신고는 누구한테? 시군관청.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요? 허가관청. 물건이 있는 시군구청장.
저기는 사무소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해당되는 물건이 있는 곳인데 신고는 신고관청으로 얘기하고 허가는 허가관청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간단하지요. 어쨌든 다 시군 구청이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먼저 받고 거래하시라. 자, 기본 개념. 자, 그리고 있잖아요. 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이게 이제 전국에 다 적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요, 허가구역을 딱 지정을 합니다. 딱 지정해서요, 지정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만 거래하기 전에 허가받는 겁니다. 오케이. 자, 기본 개념 그렇게 잡아주셨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위에 걸 지울게요. 위에 걸 지우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하는 개념을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요걸요, 제가 쭉 한번 전개를 해볼 테니까 쭉 따라서 쭉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조금 길 거예요. 내용이 하더라도 놓치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쉬워요. 이 틀만 딱 잡고 계시면 이 내용요, 살 붙이는 것은 금방 살 붙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보실게요. 토지 거래 허가제도. 자, 토지 건물하고는 관계없다 했고요.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관청에게 허가를 먼저 받아라. 허가를 받고 나서 정식 거래를 하세요. 자, 실수요자 같으면 허가가 나오는데 투기 목적입니다. 투기에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가 나오지를 않아요. 허가 안 나오면 이러한 목적으로는 토지 거래를 여기에서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거나 우려가 있으면 토지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올 거니까. 실수요자예요 하게 되면 그때는 허가가 나올 거예요. 그럼 허가 나오고 거래해서 취득하시고 실수요 목적대로 이 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 개념. 자, 그래서 어떠한 허가 구역 내에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할 텐데 그 지정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요. 토지에 대해서 투기가 되고 있거나 투기에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딱 지정하면 그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딱 나와요. 그 허가구역 안에서 건물하고는 상관없고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오로지 토지만. 오케이. 오로지 그 토지만 무엇을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오케이. 토지만 허가 받아라. 건물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 토지인데 이 토지도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허가받는 거 아니에요. 어떠냐? 일정한 기준 면적. 이 토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쉽게 말씀드려서 땅덩어리 큰 것만 허가를 받습니다. 조그만 땅 가지고는 요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을 이제 방지하고 예방하고 요것을 억제한다. 그런 개념이니까 땅덩어리 큰 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큰 것만 허가를 받습니다. 자, 이 기준 면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기준 면적이 잘 나오는데 요 기준 면적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까요?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까요? 자연스럽게 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공법 저쪽 뚱땡이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우리 중개사법 쪽으로 건너온 지가, 그러니까 신고법이죠. 신고법 쪽으로 건너온 지가 지금 4년 됐어요. 4년. 그래서 그 내용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어디를 바탕으로 하느냐? 사실 공법을 바탕으로 한 공법 내용입니다. 공법 내용 자체가 사실은 공법 쪽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은 공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법대로. 그래서 이제 지역, 지구, 구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있죠. 그래서 기준 면적도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 주, 상, 공로, 도, 관, 농자, 주, 성, 공로, 도, 관, 농자, 도,
관농자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해요? 주상공로 띵띠리링 주상공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180제곱미터 초과하는 땅덩이 큰 것만 허가를 받습니다. 상업지역입니다.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땅덩어리만 허가를 받고요. 공업지역입니다. 66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이에요. 100제곱미터 초과. 기타 미지정 90 초과. 도시지역 외에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이외 관농자에서는 농어임천, 농지는 500, 그다음에 임야는 1000 제곱미터 초과 시효가 받고 기타 미지정 250 초과 시효가 받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는 거니까 오늘 막 이렇게 외우려고 애 안 써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 외워져요. 죽어라 이 18아. 장사 사고 팔고 둘은 있어야지. 공장의 굴뚝의 연기는 위로 뿅뿅 올라가니 660. 녹지는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야지 녹지지. 농어임천아. 이거 나중에 그냥 다 외워져요. 나 하나 외울래요. 그러면 바로 확 피부에 와닿는 거. 죽어라 이 18아. 이거 하나만 하십니다. 죽어라 18. 자, 그러면 모든 지역이 아니라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거기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땅덩이, 여기에 대해서 주거지역입니다 하면 180을 초과합니다. 그랬을 때는 요거와 관련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자, 허가를 받고 거래하는데 거래받을 허가는 어떤 거래냐? 요거하고 관계되는 거래겠지요. 그러면 투기가 되는 거래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보세요. 소유권 가지고 투기합니까? 하지요. 소유권 사고 팔고 하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비싸게 산 땅은 더 비싸게 팔고 이게 투기가 되죠. 지상권도 투기의 수단이 됩니까? 됩니다. 지상권도. 이거 된대요. 여기에서는 지상권도 투기 수단이 된답니다. 이야, 지상권이 뭐지? 민법에서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민법에서 나오는 그게 여기 나오는 지상권 똑같은 겁니다.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거기에다 공작물,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여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그렇죠? 그렇죠. 지상권에는 최단 기간의 제한은 있지요. 견고한 건물, 석조 건물 몇 년 이상 설정해야 된다? 30년 이상. 목조 건물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 10년인가 5년인가? 5년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최단 기간은 제한이 있는데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민법 시간에 영구지상권 띠리리띠디 세상 끝날까지 빌려 쓸게요. 오케이 바리제이션 하게 되면 영구지상권도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죠. 영구지상권 돼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빌려 쓰는 영구지상권이면 이건 그냥 소유권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자, 그래서 영구지상권 때문에 지상권도 투기수단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는 보는 겁니다. 지역권, 통행지역권, 요역지, 요역지, 승역지. 자, 통행지역권 가지고 투기가 될까 안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지역권 가지고는 투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투기수단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법 자체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투기하고 관계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두 개가 있네, 두 개가. 하나가 소유권이고 하나가 뭐다? 지상권이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받으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유상입니까? 그러죠. 돈이 왔다 갔다 해야지 뭐가 되니까? 투기가 되니까, 투기가. 그죠? 무상이다 그러면 투기와 관계가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나 예약. 이 예약은 투기의 우려성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유상의 예약을 하고자 할 때도 뭐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인 간의 법률행위, 사고 팔고 하는 거 법률행위 할 때 허가 받으라 그런 얘기니까 요거와 관련된 유상이지만
법률의 규정일 때는 허가할 필요가 없더라. 민법 186, 187조. 이야, 민법은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피부에 확 와닿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같은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지만 법률의 규정, 법원 경매는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수용, 강제로 수용합니다. 이것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 반드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요거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매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이 허가 구역 안에 있는 죽어라 열려더라 초과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봐 주신다면 매매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상계약이 마시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지상권이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는데 유상의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 지상권은 이제 지료가 지상권 선임 요소는 아니다. 민법에서 공부한 거니까 유상일 수도 있고 돈 주고 빌려다 쓸 수도 있고 무상으로 공짜로 그 땅을 빌려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상일 때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지상권 이전 계약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무상지상권 허가 안 받지요? 무상정려 허가 안 받죠? 법원 경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똑같은 거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려계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법원 경매 물건 낙찰받아서 나중에 뭐 등기해서 돈 다 내고 소유권 취득하고 나중에 등기해서 이제 넘겨받는데 어쨌든 경매로 낙찰받을 때 토지 거래 허가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요 네 개는 기본입니다. 요 네 개는 기본. 그러니까 요 네 개는 기본적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파란 걸로 한번 해볼래요? 파란 걸로 파란색 분필. 오케이. 컴온 베이비. 이 파란색 분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흰색 분필을 하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던졌다가 받았다 하게 되면 얘가 얼굴이 파래지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분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파란색 이미 던졌다가 놨다 해서 만들어 놓은 파란색 분필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자, 매매는 허가를 받아라. 예쁘게 하려니까 힘드네.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 똑바로 안 되네. 으쌰. 자, 매매는 허가받는다. 유상지상 허가받는다. 무상정려는 허가받지 않는다. 법원 경매는 허가받지 않는다. 매매는 허가받는다. 요 두 개는 그냥 단골이에요. 단골. 그냥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매매 허가 받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자, 허가는 어디 가서 받아요? 허가 관청 가서 받아요. 허가 관청 가서 받으면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허가 신청으로 가봅니다. 허가를 신청을 해야지 허가를 해줄 거예요. 허가 신청은 어디에 가서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해주는 관청. 허가 관청은 누구다? 토지가 소지하는 시군구청장. 자, 허가 신청할 때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허가 신청서는요, 자세하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다 했으니까 요 사례에서 매매요. 매도 예정자 갑이고요. 매수 예정자가 을이고요. 예정 가격은 이 토지에 대해서요 10억에 사고 팔기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매매하기 전에 허가 받고 매매 거래하라 했으니까 우리가요 손잡고 지금 공동으로 허가 협력을 해서 허가에 협력해서 공동으로 지금 허가 신청하러 왔어요. 구청장님 허가를 해 주세요.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신청할 때는 뭐를 써야 된다? 허가 신청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플리즈 제발 허가해 주세요. 매도 예정자 갑이고요. 매수 예정자 을이고요. 우리 손잡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요 매수 예정자 을은요
이 땅을 실수요로 쓸 거예요. 실수요자니까 땅을 허가해 주면 요렇게 취득해서요. 요렇게 이용할 겁니다. 이용 계획. 제가요 투기꾼 아니에요. 자금은 요렇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계약금 10%만 가지고 치고 빠지면서 미등기 전매할 거 아니고요. 중도금, 잔금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다 조달할 거예요. 자금 조달 계획까지 이용 계획과 같이 실수요자임을 증명한다는 차원에서 요걸 다 기재를 해서 허가 신청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시험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정가는 얼마고 계약은 매매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계획, 자금조달 다 기재해서 허가 신청서를 가지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허가 신청서도 보고 실수요자가 맞는지 검증도 하고 진짜로 실수요자가 맞다 그러면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허가라고 해서 특허 같은 여기에서는 재량성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요건 갖춘 자에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인가 개념이다. 이렇게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허가관청에서는 실수요자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허가해 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를 해주는 경우 불허가 처분하는 경우 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인데 허가는 어떨 때 실수요 목적이다. 불허가는 실수요 목적이 아니다. 예컨대 뭐 투기성이 있다 등등 그러면 불허가 처분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허가관청은 이것을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 줍니까 하면 요 15일입니다. 15일 내에 실수요자 같으면 허가 처분해 주고요. 투기성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불허가 처분을 해 줍니다. 허가 처분할 때는 허가증을 주고요. 허가증. 불허가 처분할 때는 불허가 처분에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주의죠. 행정 문서주의니까 구두로 전화 통해 가지고 야 너 불허가요 전화 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허가라도 불허가 처분 통지서를 보내줘야 되고 허가 같으면 허가증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허가증 받으면 허가 받았으니까 계약 진행을 하고 진행해서 이제 대금 다 넘겨주고 등기수료 다 받으면 등기수료 가지고 이 허가 받은 허가증 있죠. 허가증을 가지고 등기소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등기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허가 대상이면 허가증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오케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면 매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또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증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이걸 다 가지고 가셔야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겁니다. 나이스 이제 그런 거예요. 허가를 받아도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또 해줘야 된다 하는 거. 어쨌든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았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 필증을 안 받았다. 등기소 그냥 가면 등기 안 해줍니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스. 자, 그런데 그 필요한 허가증이 실수요성이 없다. 투기성이 있다 하게 되면 불허가 처분이 돼요. 그럼 불허가 처분 통지서 가지고 등기소 가본들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막자. 투기를 억제하고 예방하자. 그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전개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허가를 받았다면 실수요자겠네요. 실수요자는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허가받은 실수요자는 요것이 허가를 받고 정식 계약을 할 텐데 요 예정된 요 상태에서는 일단은 허가받기 전이니까 효력이 없거든요.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까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뭘로 바뀐다. 요 예정이 유효해져 버려요. 확정적으로 유효. 만약에 불허가 처분되면 예정이 일단은 무효로 있다가 불허가 처분되었다.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요 상태를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예정 상태, 요 무효 상태를 민법에서는 불확정 무효 내지는 유동적 무효라 하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민법상의 법리 관계가 나오는데, 이건 다 민법에서 다 공부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소급해서 유효, 불허가가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상호 협력해서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요 단계에 불과한 것인데, 요 상태에서는 등기 넘겨라, 대금을 내라, 이렇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손잡고 허가를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허가 받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이행의 문제로서 등기 넘겨라, 대금 달라, 허가 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스. 자, 그런 내용들이 민법에서도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허가를 받았다. 아싸리요.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용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쓰겠습니다. 이용 계획대로 쓸 거예요. 투기꾼 아니에요. 제발 플리즈 해서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지 뭐. 만약에 이 땅을 안 써요 그러면 쓰라 그래요. 구청에서 야 허가해 줬는데 왜 안 쓰냐? 써라. 이행 명령 써라. 이행 명령 써라. 그래도 안 써.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이행 강제금을 때립니다. 이행 강제금 쓰라 그랬잖아. 쓰라고 내가 강제했잖아. 왜 안 쓰냐고 이행 강제금을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 땅을 사용할 때까지 매년 때려요. 매년 한 차례 계속 때려요. 언제까지? 이 땅을 쓸 때까지. 쓸 때에는 의무기간이 있어요. 의무기간. 자, 의무기간. 최소한 몇 년을 쓰라는 의무기한이 있는데, 요거는 자기가 주거용 주택을 짓기 위해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땅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주거지역입니다. 주택 짓고 써야 되겠죠. 그죠? 요때는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이 땅을 써야 되느냐면 2년 이상은 자기가 꼭 땅을 써야 돼요. 주거용 건물을 위한 토지 허가 받으면 주거용 건물 짓고 그 땅을 쓰는 것이 최소한 2년간은 써야 되는데, 요 2년 동안 쓸 때까지 이행강제금 매년 때려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때립니다. 오케이. 결국 안 쓴다. 끝까지 안 쓰면 뭐 한다? 저 허가를 취소시켜요. 허가를 취소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개념. 허가를 받았다 하게 되면 그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쓴다 안 쓴다? 쓴다. 몇 년간 쓴다? 의무기간 동안은 써야 된다. 자기가 주거용 주택용지다. 몇 년은 써야 된다? 최소한 2년은 써야 된다. 안 쓰면 어떻게 한다? 써라. 이행명령 떨어진다. 그래도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이행 강제금이 떨어진다. 얼마 떨어지느냐? 토지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이 떨어집니다. 기간 동안, 의무기간 동안 쓸 때까지 계속 때려요. 2번은 때리겠네, 2번은. 그렇죠? 그래도 안 쓴다. 나중 가면 뭐 한다? 허가를 취소시킨다. 오케이. 자, 불허가 처분 이제 다 돼갑니다. 투기성이다. 불허가 처분되었어요? 그러면 이 예정 자체, 이거 다 뭐가 된다? 그냥 무효가 되다. 확정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전개가 안 돼. 얘한테 이 땅을 여기에서는 을한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불허가 확정 무효가 돼, 무효. 불허가 확정적으로 다 무효가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이제. 그러면 이제 땅 주인 쪽에서는 열받죠. 얘가 10억 주기로 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구청에서 해버렸어요. 이거 확정적으로 이제 무효가 되니까 갑은 이 땅을 팔아서 애기 대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구청장이 불허가 해버렸어요. 얘가 매수 예정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었어요. 무효가 되었어요. 갑은 어떻게 합니까? 열받죠. 어떻게 한다?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겠죠. 몇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왜 불허가 있느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달 이내에 구청장아, 네가 불허가 있잖아. 우리의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그럼 네가 사라. 네가 사.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 매수 청구에서 가격은요, 공시지가라도 사주라. 이렇게 공시지가가 매수 청구의 또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요거하고 매수 청구의 요 가격이 어떤 가격 기준이냐? 공시가 기준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개념 진짜 다 있어요. 마지막 개념.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한 땅이 만약에 요 땅이요, 공익 사업용 토지다. 자, 요거 무슨 색으로 쓸까? 요걸로 쓸까? 선매, 요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매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 땅이 어떤 땅일 때 공익 사업용 토지거나 예전에 허가받은 땅인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쓰지 않는 땅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이 땅을 우리가 그러면 먼저 살게요. 먼저 선 살매자, 선매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일단 개념 잡을게요. 공익사업용 토지래요. 이 땅이. 저 땅이 공익사업 토지.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저 땅을 나중에 결국 수용을 해가지고요, 학교지고 공원지고 도로 닦을 땅으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땅 주인이 일반 민간인한테 지금 팔려고 매매 계약하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이 땅은 우리 국가가 필요한 땅인데 그 세를 못 참고 다른 사람이 판다고 어차피 우리가 수용할 땅이니까 우리가 그럼 먼저 살게. 우리가 먼저 살게. 예, 국가가 내가 먼저 살게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서는요, 아이고, 이 땅은 선매 대상인데요, 땅 주인님, 국가가 공익사업용 토지다 하고 선매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국가하고 선매 협의하세요 하고 이렇게 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국가하고 선매 협의를 하면 되는데, 요때 가격, 선매 가격은 어떤 가격이 기준돼요? 그럼 이것은 감정 가격이 기준됩니다. 감정가 기준. 국가가 사갈 때 당연히 달라는 대로 주진 않겠죠.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감정가 기준으로 국가가 먼저 살게 할 수 있는데, 이 선매 협의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선매가 결렬될 수도 있어요. 감정가가 예컨대 9억이 나왔다. 얘는 매수 쪽은 예정가가 얼마다? 10억이잖아요. 그럼 땅 주인은 국가 너한테 안 판다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선매가 결렬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지체 없이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10월이 아니라 선매 결렬되면서 거기까지 시간을 먹어버렸으니까 그때 이후에 여기 결렬되고 나면 그때는 지체 없이 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가는데, 허가가 나왔다면 10억의 값은 을하고 진행을 하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 불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버렸다, 확정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땅 주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구청장아, 네가 사라, 아니면 네가 살 사람 데려와라. 최소한 공시가 기준에서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선매 자체가 크게 땅 주인은 여기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매하게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선매에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제 포인트는 선매는 어떤 가격 기준? 감정가 기준.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기준? 공시지가 기준. 오케이. 이의제기나 매수 청구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오케이.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다 했어.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또는 선매 대상입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15일 내에 아무런 말이 없어. 허가 정도 안 줘, 불허가 처분 통지도 안 해줘, 선매 대상 말도 안 해. 아무런 말이 없다면 15일이 끝난 그 다음 날에, 언제예요? 그 다음 날. 언제라고요?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next day. 그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의제된다. 이렇게 되는데,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16일째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되셨죠? 그죠?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고요. 요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계시면 나머지 살 붙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방 붙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요. 교재 쭉 한번 보시는데 살을 조금씩 붙여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볼 겁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354페이지. 자, 일단은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허가구역의 지정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31회 때도 저번 달에도 시험 나온 거예요. 자, 지정권자 누가 허가구역을 지정합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둘입니다. 시군구청장도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X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오케이. 투기가 되거나 투기의 우려가 있다 하게 되면 몇 년 기간 내에서 5년 기간을 정하여 나온 거 시험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을 처음부터 10년간 허가받아라. 10년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요. 그래서 민간인끼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토지를 사고 팔겠다는데 국가의 허가를 받고 땅을 사고 팔아라. 이것은 사실은 근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현대에 공공복리 개념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기본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잉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으니까 몇 년 범위를 딱 정합니다.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만약에 5년 지정했는데 5년이 경과되는 그 과정 중에서도 투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5년 다 돼가는데 투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재지정해서 연장할 수는 있어요. 재지정할 때에는 현지 목소리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시군구청장의 의견까지 싹 다 듣고 재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재지정을 할 수는 있어도 그죠? 처음부터 10년을 정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몇 년 범위 내에서 처음 정할 수 있다? 5년. 시험 나온 거 5년 이내에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동글뱅이 1번, 2번 별표입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둘 이상의 특광도에 걸쳤다. 광역적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는 누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어요. 광역적으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쳐서 광역적으로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자, 특광 시도안의 일부를 지정할 때는 특광시 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은 참고로 보시고 국가시행사업인데 일부라도 국토부 장관이 특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국장도 일부를 지정할 수는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죠? 광역적으로 걸치면 누구다? 국장. 일부면 누구다? 시도지사. 일단 그렇게 정리 딱 합니다.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양가로 2번 지정의 절차. 뭐 외울 것까지 없습니다. 지정을 하려면 일단은 투기가 되는지를 봐야 되죠. 지가 동향을 파악을 할 겁니다. 투기가 되고 있느냐, 성행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는지. 당연히 지가 동향 파악을 했죠. 가격을 갑자기 올랐다. 뭐 이렇게 파악을 해서 파악을 했더니 투기가 되고 있다. 우려가 있다. 그런데 함부로 국장이나 시도사가 개인적으로 오판도 할 수 있는데 함부로 지정할 수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절차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박스 밑에 니은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별표 크게 치시고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때는 중앙정부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별표 거쳐야 된다. 자, B번 지정기간이 끝나는 5년을 지정했대요. 기간이 끝나가는데 계속 투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재지정, 다시 또 연장해서 재지정할 수 있죠. 재지정할 때에도 지정 절차가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재지정까지 또 재지정까지 할 때는 현지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일 때는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청장,
시도지사일 때는 시군구청장의 의견도 듣고 재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포인트는 재지정하더라도 현지 목소리를 듣고 재지정하죠. 그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친다 안 거친다? 거쳐야 돼요. 재지정은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하고 처음에 지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공법이 원래 그렇지요. 뭐 공법이라는 것이 원래 들으면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별것도 없어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심의 거쳐서 재지정하고 심의 거쳐서 해제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기본적으로 그냥 있어야 돼. 다만 재지정까지 할 때는 현지 목소리도 추가해서 들어라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포인트는 뭐다?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어쨌거나 거쳐야 된다는 거. 나이스 됐어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지정 후 절차. 지정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별거 아니에요. 국장이 지정했다. 혼자 지정하고 혼자만 알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행정청 자기들끼리는 다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국장은 시도의사에게 알려줘요. 시도의사는 누구에까지? 시군 구청장에 또 알려야 되겠죠. 시군 구청장은 누구까지 알려주느냐? 관할 등기소장까지 다 알려줘요. 간단합니다. 행정관청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 다 알려줘요. 국장이 지정했다. 도지사야 내가 지정했거든 이 지역을. 도지사는 구청장아 그 지역 지정했단다. 야 네가 그 허가증을 네가 줘야 되니까 네가 허가 관리 잘해라. 구청장은 또 등기소장한테 등기소장님요 우리 동네 허가구역이 지정됐다네. 이제는 내 허가증 없이는 등기해주면 안 되는겨.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자기 주민들에게 7.13 공고도 하고 실물관 열람도 하게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놔두시고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저번 달 시험 문제 그러니까 지들끼리는 지체 없이 알려준다는 거. 그리고 지정한 자는 대국민들에게도 공고하죠. 대국민 공고문 딱 붙어요. 국민 여러분 제가 어떤 동네를 토지를 허가구를 지정했어요. 강남구를 지정했어요. 국민 여러분 그러면 이제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대국민 공고가 되면 공고를 본 우리들은 지체 없이 허가를 받습니까? 우리들은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5일 후부터 우리들은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5글자. 지들끼리 알려주는 것은 다 지체 없이 알려주는 거고 공고를 본 우리들은 며칠 후에 허가 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오케이. 포인트 끝. 자, 그래서 지들끼리는 기억의 두째 줄 지체 없이 다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밑에 니은 통지받은 구청장은 관할 등기수장까지도 알려주는데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지들끼리 지체 없이 다 알려줘. 그리고 지들 구청 국민에도 구민들에도 알려주겠지 뭐. 7.13 공고하고 15일 연락해 하겠지 뭐. 통과. 자, 시험은 이거이 잘 나오더라. 지정이 효력발휘 시기. 대국민 공고를 해요. 지정자가 대국민 공고를 하면 대국민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 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5글자. 5일. 허가구역 지정도 5년 이내에서 지정을 하고 우리들도 공고 보면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공고된 날로부터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밑에 4번 해제 및 축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도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심의가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시면 됩니다. 지정 절차가 준용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정을 받으면 이제 허가 받으라 그 말이죠. 누구의 허가를 받으라? 시군 구청장의 허가 받으라. 자, 요거 다시 올려볼게요. 허가구역의 지정은 누가 하는데?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정은 위에서 하고 우리 국민들은
누구의 허가받으라? 말단관청 구청장의 허가받으라. 오케이. 그래서 허가관청은 시구청장.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정식 계약을 했다. 깜빵 갑니다. 깜빵.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어떻게 처벌됩니까? 2년 30%. 요거는 기본 별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를 배제하고 잠재적으로 이탈하고 허가를 노골적으로 배제하거나 매매인데 정렬하고 속여서 잠탈하거나 이렇게 하면 깜빵 가요. 2년 30%.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30% 상당금에 의한 벌금. 이거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2년 30. 나중에 2년 2천만 원이다 하면 틀려요. 2년 30%.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는 유동적 무효인데 이거는 그냥 통과. 나중에 7, 8월 달 뜨거운 여름에 공부할 거 없을 때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예제 문제가 있는데 그 예제 문제 우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풀리실 거예요. 막 틀린 걸 찾아라 했는데 그렇죠? 이거 막 풀리실 겁니다. 자, 1번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 관할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25에 5. 걸치면은 누가? 국장. 일부이면 C 도지사. 걸쳤으니까 국장이죠. 5. 2번 시 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재지정한대요. 다시 또 기간 연장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연히 받는데 심의 전에 현지에 있는 구청장의 무엇도 들어야 된다.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나이스. 5. 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 통지받은 구청장. 아이고 우리 동네가 허가구역이라고요? 구청장이 통지받으면 등기 소장이 알려줘야 되죠. 며칠 내에 지체 없이 지들끼리 지체 없이 등기 소장에도 통지한다. 5. 4번 허가구역 지정하고 대국민 공고가 되면 우리들은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효력이 발생한다. 5. 자, 5번 질문.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에 지정사유 없었다고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 마음대로 해제할 수도 있다. X.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면 무조건 X예요. 심의 거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5번이 X가 됩니다. 25의 기출인데 바로 다 풀려버렸어요. 시험 문제가. 다 풀리는데 자 넘어갈게요. 이제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 체크만 합니다. 자 360페이지 별표 면적 기준 면적 땅덩이 큰 것만 허가받는잖아요. 별표 크게 치시고 죽어라 열려들아 포함해서 이거 나중 가면 다 외우시게 됩니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오케이. 별표 땅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도 박스가 있죠. 박스. 별표 크게 치시고 허가를 어떨 때 받아야 되느냐 어떨 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느냐 허가받는 거 아까 한 거 그죠? 기준 면적 초과하는 땅 단위에 대해서 소유권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요? 너무 빨리 땡기면 어지러워요. 보시는 분이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 소유권하고 지상권 설정이란 유상의 계약 및 예약을 하기 전에 허가받아야 자 그럼 다시 아고 재밌어. 자 다시 갑니다. 자 다시 가시면 자 첫째 줄에 허가받으니까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유상의 계약 및 예약까지 허가구역이니까 그 땅을 허가를 받고 그 땅을 소지하세요. 예. 이렇게 허가받고 소지하세요. 예. 자 매매계약 별표 허가 받습니다. 시험 나옵니다. 매매 유상의 지상권 별표 허가 받는 겁니다. 유상의 지상권 설정 이전 별표 시험 나와요. 이런 것들은 허가 받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칸 허가할 필요 없는 거. 무상정려 별표 허가 안 받습니다. 법원 경매 별표 2개 꼭 보셔야 돼. 무상정려하고 법원 경매 허가 받는다는 거.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 예제가 있는데 야 이것도 풀릴까 봐 겁나네. 이거 풀릴 것 같은데. 26회 때인데 바로 풀릴 건데 이거. 자, 어떡하죠? 풀리면 어떡하죠? 갑은 A도 B군
110제곱미터 소유 110제곱미터 동글뱅이. 녹지지역 동글뱅이. 녹지는 얼마? 100제곱미터 초과되면 허가 받습니다. 녹지는 나무가 빽빽해야지 녹지라고 하잖아요. 녹지 나오면 100, 나무가 빽빽하구나. 그러면 110이니까 허가 기준을 초과했죠. 당연히 허가를 받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틀린 걸 찾아라 했고 1번 간단히 볼게요. 토지 전부 허가 기준 초과하는 전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지상권 설정한다. 유상의 지상권이죠. 돈 받고 지상권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을 받습니다. 돈 받고 설정해주고 돈 주고 설정 받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2번 농지라면 농지증은 받아서 본다. 이거 맞습니다. 허가증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농지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실소유자인지 확인하고 허가가 나가는데 농업인인지 확인이 되어야 허가증이 나가요. 그래서 농지증 안에 허가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쭉 뒤에 가서. 그래서 O 맞는 말. 자,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허가구에서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 이거 실수요자거든요. 실수요자. 그렇죠? 실수요. 자, 갑의 전부 동글뱅이, 매수 동글뱅이. 전부를 매수는 매매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이잖아요. 허가를 녹지지역 100 초과했으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매매인데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X. 3번이 틀렸네요. 매매인데 허가는 받아야 되지. 왜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하느냐. 3번 X. 자, 4번. 실수요자니까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 집 지으려고 땅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수요자거든요. 그러니까 군순 허가를 해 줘야 되겠지. 실수요자니까. O 맞는 말. 자, 그 다음 페이지 5번 집은요.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 떨어졌다. 열받지. 이 불허가 했다. 이 왜 불허가 했느냐. 열받으니까 보이는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한 달 내에 짝대기 하나 딱 들고 가서 누구야? 나와. 왜 불허가 했어? 시군 군수 나와. 내가 네가 내가 네 군수하고 어제도 사우나 하고 다 했어 군수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 짝대기 들어가서 이러 갖고 군수 배를 찌르겠지. 왜 불허했어? 왜 불허했어? 자, 그래서 그럼 네가 사든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나이스 브라보. 오, 자, 그래서 틀린 걸 찾아라. 3번이 틀렸어요, 그죠? 그 앞 페이지 있는 3번이 틀린 거예요. 됩니다. 아우 쉬워라. 자, 이제 체크만 하고 일단 토지 허가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체크만 할게요. 그 밑에 허가 신청 들어오죠? 허가 신청할 때는 간절하게 허가 신청서 이 글자만 적어 보시면 제발 플리즈 이렇게 돼. 그래서 이용계획 자금 조달 다 적어야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법처럼 싹 다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공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포인트 위주로. 공법은 싹 다 못 외우잖아요. 양이 많아서 분량이. 이것도 지금 공법에서 건너다 보니까 다 공법 냄새가 막 납니다. 여기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364. 그 다음 페이지 364에 밑에 박스 밑에 허가 기준. 자, 동글뱅이 1번 찾으셨나요? 구청장은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 실수요자잖아요. 기억 하나만 동글뱅이빵 별표빵.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쓰고 있다. 쓰려고 한다. 허가 나옵니다. 몇 년 써야 된다. 2년 동글뱅이빵 별표. 심 잘 나와요. 2년짜리 의무기한 있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2년이다. 자기가 쓰겠다. 사업 시행자 나오면 4년. 또 기타 또 있거든요. 그래서 2년짜리 4년짜리 뭐 이렇게 있어요. 2년, 여기 시험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무 기간 동안은 써야 된다.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 동네 동글뱅이 2번. 어떨 때는 허가를 해주지가 않아요. 실수요자가 아니에요. 근데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자, 그 정도. 개 생생면허 이렇게 나중에 외울 건데 일단은 요거는 실수요자가 아니더라. 실수요자가 아니면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다음 369로 갑니다. 369. 자, 369로 가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컴온 베이비. 자, 메뉴에 양가로 3번 허가 처분.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치셔야 돼요. 동글뱅이 1번 셋째 줄. 며칠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한다? 15일. 별표빵.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동글뱅이 2번 별표빵 허가기간 15일 내에 허가증 발급해 주거나 불허가 처분 통지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선매 대상이다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면 그 15일이 끝난 날 그 다음날 동글뱅이 별표빵 끝난 날 그 다음 날에 뭐가 허가 별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71 넘어가셔야 됩니다. 371에 맨 위에 거 박스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기역, 니은, 디귿 나중에 다 아셔야 되는데 니은은 바로 별표 치시고 법원 경매는 허가받지 않는다. 별표빵. 자, 그 다음 페이지 372 다 돼가요. 372 맨 밑에 박스 밑에 이 신청 양가로 1번 별표 어디다가 1개월 별표 허가 불허가 처분이 떨어졌다. 이재기 몇 개월? 1개월. 짝대기 들어가서 평. 왜 불허가 있어? 왜 허가 있어? 보통 허가에 대한 이의제기 잘 안 합니다. 허가해 주세요. 제발. 허가 떨어졌어. 짝대기 들어가서 왜 허가했냐고. 왜 허가했냐고. 허가해달라며. 그래도 허가를 해주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불허가 처분 떨어졌을 때 열받으니까 짝대기 하나. 짝대기 이거 중요합니다. 1개월 내에 가서 왜 불허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메뉴에 매수 청구 포인트, 이것도요, 몇 개월에 이거 별표, 1개월 별표 빵, 불허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열받았으니까 짝대 들어가서 배 찌르고 이 제기하거나, 그 네가 사든가, 네가 살 때까지 배 찌를 거야. 구청장아, 너 돈 없다고? 그럼 살 사람 데려와. 살 사람 데려와. 살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와. 몇 개월 내에? 1개월. 자, 매수 청구. 양가로 2번 포인트 어떤 가격 기준이다. 셋째 줄에 공시지가 기준 별표빵. 그래서 매수 청구의 매수는 공시지가 기준 별표빵.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허가전 선매제도 374 아이고 길어라. 왜 공법을 어떻게 하나 뚱땡이는 수업을 어떻게 하나 몰라. 그렇죠. 공법이 374 갑니다. 374에 제 6절 허가전 선매제도 공한 땅이에요. 자, 동글뱅이 1번 박스에 동글뱅이 1번만 별표 칩니다. 공익 사업용 토지다. 국가가 우리가 먼저 살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거래했을 때 먼저 살게요 했을 때 포인트가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자, 다 돼갔어요. 다 돼갔어요. 자, 양가로 4번에 가격이 무슨 가격 기준? 감정가 기준 별표빵. 양가로 4번. 선매자가 매수할 때 가격 무슨 가격? 감정가 기준.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돼요. 그죠? 이용 의무가 있다. 별표빵. 그냥 별표만 칩니다. 그런데 안 썼어요. 그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 378에 양가로 3번 위에 거 왜 안 쓰지? 써라. 의무 이행 명령 써라 그래요. 써라 그래도 안 써. 안 쓰면 뭐 한다? 그 밑에 양가로 4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양가로 4번 별표만 칩니다. 이행 강제금 별표 10% 범위 내에서 땅값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매년 한 차례 때려요. 의무기간 중에는 매년 한 번씩. 이게 작년에 31회 때 매년 2번씩 뭐 이렇게 시험 나오기도 했어요. 매년 한 번씩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빵치는 10% 넘어갑니다. 382. 자, 넘어가셔도 됩니다. 382 갑니다. 382 맨 밑에 다른 제도와의 관계. 자, 맨 밑에 양가로 3번 별표빵 시험 문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시험 문제. 별표 크게 딱 쳐주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384에 포상금 제도가 있구나. 중개법에도 포상금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포상금 있구나. 박스 별표만 칩니다. 별표만 치시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개념 그리고 중요한 내용 일단 별표 딱 쳤어요. 그죠? 요 개념만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살만
우리 1월달 가서 살만, 3월달 가서 살만 좀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지요? 자, 시간이 1교시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뼈대를 잘 추려서 지금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쉬었다가 언제 오시냐 하면 20분에요. 11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 예.